안녕하십니까. 블로그 남강언어의 남강희입니다. 오늘 현대시 7, 91쪽이죠. 신동엽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1967년 독재 체제 하에서 우리 누구도 하늘, 자유와 평화의 세상, 자유와 평화의 세상, 하늘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반영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당시 현실은 자유와 평화가 부재한 부정적인 현실임을 말하고 있는 작품이죠. 자, 작품 보겠습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없습니다. 자, 하늘에다 동그라미 하고요. 자유와 평화의 세상 이렇게 적읍시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보았다 하는가?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서리법입니다.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행이 바뀌어버렸네요. 이런 걸 행간걸침 그러게 되죠. 행간걸침 그러게 되죠. 자, 행간걸침 정리하고 넘어가죠. 의미상 같은 행위여야 하는데 강조 혹은 긴장감을 유발하기 위해서 행을 달리하는 것을 행간걸침 그러게 됩니다. 다시금요. 의미상 같은 행위여야 하는데 강조 혹은 긴장감을 유발하기 위해서 행을 달리하는 것을 행간걸침 그러게 됩니다.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네가 본 건 같습니다. 네가 본 건 같습니다. 네의 형태는 불특정 다수의 민중을 이야기하겠죠. 우리 민중들이 본 것은 먹구름이었다 같습니다. 먹구름 세모입니다. 자, 먹구름 세모하고요. 하늘과 대조적인 시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억압과 구속만이 가득한 암담한 현실을 상징할 겁니다. 억압과 구속만이 가득한 암담한 현실.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왔다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갔다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갔다 것입니다. 자, 어조가 단정적 어조를 보이고 있죠. 살아갔다 것입니다. 단정적 어조 하나 적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 항아리 같습니다. 쇠 항아리 같습니다. 쇠 항아리 세모죠. 쇠 항아리. 지붕을 덮어버렸는데 그건 쇠 항아리다 그랬단 말이야. 자, 그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은 어찌 된 거예요? 억압된 거예요? 구속된 거예요? 그렇죠? 새 항아리, 세모하고 억압과 구속 이렇게 적읍시다.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그랬습니다. 살아갔다 시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살아갔다 시어 반복이죠. 닦아라 같습니다. 닦아버리라 같습니다. 닦아버리라 같습니다. 자, 명령형 어미가 보이네요. 뭘 닦아버리라고요?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을 닦아라 같습니다. 닦아라 같습니다. 닦아버리라 같습니다. 자, 도치법도 보이네요. 도치법이요. 도치법이요. 자, 그러면 닦아라 사람들아 같습니다.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같습니다.
구름을 갖다 닦아버리라 그랬네. 여기서 구름의 형태는 부정적 시어가 되겠죠. 구름 세모입니다. 자, 구름은 뭐냐? 어리석은 삶이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삶, 어리석은 삶. 사람들아, 네 마음속에 가득한 구름, 어리석은 삶들의 형태를 다 닦아 없애버리라 이 뜻입니다.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고 있죠.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고 있죠. 찢어라 그렇습니다. 명령의 의미로 시작합니다. 구조가 비슷합니다. 사람들아 그렇습니다.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 항아리 그렇습니다. 쇠 항아리 잘 알고 있죠? 세모죠. 억압과 구속이죠. 네 머리를 덮어버린, 네 지붕을 덮어버린 쇠 항아리 억압과 구속을 찢어버려라 그렇습니다. 찢어버려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연 넘어가겠습니다. 아침 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닦고, 네 마음속 구름을 닦고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 자, 아침 저녁으로 네 마음속 구름을 닦아란 이야기는, 자, 구름을 닦는 행위,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는 행위죠. 자, 이걸 갖다가 아침 저녁 그렇습니다. 반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네 마음속에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반복하고 노력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 형태죠. 그렇죠? 닫고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 자,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은 긍정적인 시어였죠. 무슨 의미였죠? 자유와 평화의 세상이었죠. 자유와 평화의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고 씁니다. 자, 외경이란 말은 원래 공경하면서도 두려움 이 뜻인데요. 자, 지금 내용 전개상 보게 되면 이 외경의 형태는 당시 삶이 두려운 것임을 알게 되리라 이 뜻이 될 겁니다. 다시금요. 아침 저녁 노력해서 네 마음속에 가득한 어리석은 삶을 닦아버리게 되면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을 볼 수 있는 우리 민중들, 너는 외경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삶들이 두려운 어떤 삶임을 알게 되리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년요. 아침 저녁 그렇습니다. 구조가 반복이 되죠. 네 머리 새 항아리를 찢고 그렇습니다. 새 항아리 억압과 구속의 형태죠. 자,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그렇습니다. 하늘 동그라미 형태죠. 자유와 평화의 세상이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것입니다. 마실 수 있는 사람은 것입니다. 여기서 마시다 의미 형태는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연이 바뀌어져 버렸네요. 행이 바뀌어진 것도 아니고 연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형태도 행간 걸침이 될 겁니다. 연민을 알리라고 씁니다. 연민을 알리라고 씁니다. 자, 연민을 안다는 이야기는 뭐냐? 부정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민중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리라 이 뜻입니다. 연민을 알리라. 참아 삼가서 조심해서 발걸음도 조심조심
마음, 아모리며 그렇습니다. 아모리며 모아리며 이 뜻이겠죠. 마음, 모아리며 그렇습니다. 여기서 발걸음도 조심조심은, 자, 발걸음도 조심조심은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거기다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경건한 자세라고 적어주세요. 경건한 자세. 자, 그 다음에 뒷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걷습니다. 엄숙한 세상 걷습니다. 엄숙한 세상, 자, 세모입니다. 부정적인 시어입니다. 왜 엄숙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했냐? 엄숙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했냐?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부정적 현실을 엄숙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세모하고요. 뭐라고요?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부정적 현실. 서럽게 눈물 흘려. 그거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죠. 엄숙한 세상. 자, 보편적으로 엄숙하다 하게 되면 긍정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자, 세상을 엄숙한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엄숙한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반어법이 되겠죠. 반어법이 되겠죠.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고 쓴다. 살아가리라가 또 연이 바뀌어버렸네요. 행간 걸침입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그렇습니다. 1년에서 보았던 것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수미상관 구조죠. 그렇죠? 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자 및 상황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 및 태도 그렇습니다.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민중들에게 어리석은 삶에서 그 다음에 억압과 구속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면서 극복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양상의 특징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서리법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부정적 현실임을 단정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년과 구연이 반복되는 수미상관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의미상 같은 행위여야 되는데 강조 혹은 긴장감을 유발하기 위해서 행을 구분하는 행간걸침, 연을 구분하는 행간걸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살아갔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알리라, 그 다음에 하는가. 종결 의미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이 작품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1년과 3년까지는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요, 4년부터 8년까지는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9년 부분은 미래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정비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대립적인 시어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늘과 대립적인 시어가 뭐가 있어요? 먹구름, 그 다음에 엄숙한 세상,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표현기법상 보게 되면 영탄법도 보이고 반복법도 보이고 대구법도 보이고 도노법도 보이고
도치법도 보이고 반어법도 사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소재에 있어서 먼저 하늘은 자유와 평화의 세상을 이야기하고 먹구름은 억압과 구속이 가득한 부정적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항아리 억압과 구속이죠. 그렇죠? 이 작품의 주제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과 극복 의지를 보이고 있는 작품입니다.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과 극복 의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중요한 부분은 표현상의 특징이 잘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용도에 홀린 사람입니다. 기용도에 홀린 사람. 홀린 사람. 자, 제목의 의미, 어떤 대상을 선동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홀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현혹되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도 홀린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홀린 사람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품 볼 겁니다. 사회자가 외쳤다. 사회자 세모입니다. 여기 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 산 분이 계시다고 씁니다. 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 산 분이 계시다고 씁니다. 이웃의 슬픔은 이분의 슬픔이었고 씁니다. 이분 세모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지금 대상에 가려져 있네요. 이분의 슬픔은 이글거리는 빛이었다고 씁니다. 이분의 슬픔은 이글거리는 빛이었다고 씁니다. 사회자는 하늘 걸고 맹세했다고 씁니다. 이분은 자신을 위해 푸성기 하나 심지 않았다고 씁니다. 눈물 한 방울도 자신을 위해 흘리지 않았다고 씁니다. 자, 여기 두 행 같이 묶어가지고요.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찌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기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위해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고 씁니다. 그렇죠? 자, 이제 미화를 시키고 있는데 뻥튀기가 보이죠? 과장법입니다. 자, 지금 사회자는 가려져 있는 대상을 추종하고 있고요. 누군가를 갖다 선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자는 흐느꼈다 그렇습니다. 보라 그렇습니다. 보라 명령형이죠. 이분은 당신들을 위해 청춘을 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당신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화살표하고서 이타적 인물. 당신들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이타적 인물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분은 일어서서 그렇습니다. 그분 세모죠. 흐느끼는 사회자를 제지했다 그렇습니다. 자, 가려져 있는 대상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흐느끼는 사회자를 제지했다 그렇습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전체 내용으로 보게 되면 그분의 형태는 위선적 형태죠. 위선적이죠.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고 했습니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렇습니다. 누군가 사정없이 동그라미 그분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인가? 그렇습니다. 자, 누군가에다 사정없이 동그라미하고 뭐라고 적어주냐면 비판을 제기하는 인물 이렇게 적읍시다. 비판을 제기하는 인물. 비판을 제기하는 인물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 자, 실체를 왜곡하고 미화해서 선동을 하고 있는 사회자나 그 대상인 이 대상에 대해서 비판 의식을 드러내는 정당한 비판이 되는 겁니다.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인물이죠. 그때 누군가 그분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분 세보죠. 당신은 신인가? 당신은 신인가? 자, 그분은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유령인가? 목소리가 물었다고 했습니다. 자, 신이나 유령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사회자가 실체를 왜곡하고 미화했는데 비판이 담긴 질문입니다. 자,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신적이고요. 유령적이고요. 자, 신적이죠. 자, 어쨌거나 여기 누군가가 질문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비판하고 있는 내용의 형태는 비판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라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갑자기 저 메치광이를 끌어내겠습니다. 메치광이가 누굽니까? 누군가죠? 그러면 이때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임을 알 수 있냐면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인물을 비정상적으로 취급해버리는 사회입니다. 취급해버리는 사회죠. 취급해버리는 사회죠. 자, 사내들은 달려가고 분노한 여인들은 날뛰었다 그랬습니다. 사내들은 달려갔고 분노한 여인들은 날뛰었다 그랬습니다. 사내와 분노한 여인들 공통점이 뭔가요? 선동에 홀린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선동에 홀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요? 이성을 상실한 행동을 하고 있죠. 그분은 성난 사회자를 제지했다.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그랬습니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는 이야기는 자, 그분에게 자, 우매하게도 현혹돼 버렸습니다. 그쵸? 자, 사내나 감동한 여인들, 사내 여인들 어쩝니까? 우매하게도 현혹된 군중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답변은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조금 이상입니다. 어쨌거나 아까 제목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화자의 상황이라든가 화자의 정서나 태도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작품의 상황은 사회자가 대중을 홀리기 위해서 선동하고 있는 것을 화자가 보고 있습니다. 화자의 정서 및 태도 같습니다. 자, 지금 그분이나 그분 자, 전체적으로 반영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통치자가 되겠죠. 그렇죠? 대중을 속여가면서 선동하면서 통치하는 통치자를 이야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한편 이에 현혹되어 우매하게 살아가는 대중들 모두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이, 자,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걸 갖다가 서정적이 아닌 서사적 전개 방법 그러게 되죠. 서사적 전개 방법입니다. 자, 직접 말하지 않고 돌려서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쵸? 우회적 풍자죠. 우회적 풍자. 그 다음에 작품에 보게 되면 보라 명령형 어미를 사용해 가지고 집중을 유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실제 음어문을 통해 대상에 대한 생각을 유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신인가? 당신은 유령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목 자체가 중의적입니다. 첫 번째로, 자, 통치자로 보게 되면 대중을 선동하여, 민중을 선동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 홀린 사람, 통치자.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현혹되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 민중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인데, 이 작품에서는 가려져 있던 대상이 점점 밝혀지는 과정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갖다가 거리두기 방식 그러게 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외워두세요. 자, 거리두기 방식이란, 자, 사건 전개에 따라 가려져 있는 대상이 점차 밝혀지는 과정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다시금요. 거리두기 방식이란 사건 전개에 따라 가려져 있던 대상이 점차 밝혀지는 과정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방식을 거리두기 방식 그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소재 부분에서요, 미치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미치광이는 누구냐면 그 누군가입니다. 누군가는 누구냐면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인물이죠. 하지만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인물이지만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취급받는 인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작품 전체적인 주제는 대중을 기만하여 통치하는 통치자와 우매하게도 현혹되어 살아가는 대중 모두 풍자하고 있습니다. 풍자의 대상이 통치자만이 아니고 민중도 어떤 풍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혼자 공부했을 때 중요한 부분은 지금 풍자 대상이 통치자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잘못된 통치자에 의해 현혹되어 선동되어 어리석은 삶을, 우매한 삶을 살아가는 민중들 등 풍자의 대상임을